여기 오신 소감을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1시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못 나가십니다. 지금 문을 잠그기로 했어요. 그냥 사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지부이기 때문에 영화 보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편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호두 역으로 출연한 김현목입니다. 정말 저희 진지하게 한 4명 점쳐봤었거든요. 지금 10분이 넘었습니다. 두 자릿수는 예상 밖이었는데 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불금에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귀한 시간 내어서 더수 마트 시네마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제 인스타를 뜨겁게 담궜던 우리 모스키토 킴님의 어떤 초대 그런 메시지? 그 피드를 보고 여기 오셨다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야! 좋아요가 6천 몇이었거든요. 세 분이 지금. 네, 이건 앞에 저기. 감사합니다. 반 정도. 이야, 좋아요가 6천, 7천 개. 네 분이 직접 실행을 옮겨주셨고. 이거 진짜 엄청난 확률인 거예요, 진짜로. 세상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직접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좋아요만 누를 게 아니고. 앞으로 진짜 소원이 있으면은 김현목 배우님 피드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여기 이미 많은 분이 익숙하시겠지만 스크린에 여기 QR코드 보이시잖아요. 이거 보고 사진 업로드해서 따라오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벌써 질문 막 올려주고 박군님께서 질문 퍼레이드를 막 해주고 계신데 오늘 정말 1시간 동안 못 나가는 밀실 감금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궁금하신 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와 여기 박군님 누군지 여쭤봐도 돼요? 박군님. 우와 여기 이거 플래카드 갖고 오셨어요. 맞아 지금 차에 있는데. 진짜요? 나디금 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여기 진짜 쇼미더고스트 관련된 모든 GB와 행사를 다 다니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정말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으로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몰카, 취업난, 카드빚 같은 사회 문제를 귀신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소재를 통해서 녹여낸 게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저도 이게 정말 이 영화의 좀 빛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의 아주 곳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에 지금의 20, 30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라면 겪을 만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되게 잘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단지 귀신이 무섭다 이런 것보다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 얘기 잘 해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거 근데 좀 궁금했는데 먼저 첫 질문부터 보면 배우님이 먼저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사실 이 청춘들이 물론 재밌고 귀엽게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나오지만 다들 특히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떠안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면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만 보면 우리의 호두는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자체가. 그게 또 이렇게 그 캐릭터 안에 균형을 맞추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인물의 심리, 속내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무래도 그 삼총사를 이루고 있는 세 인물들 중에서 호두가 상대적으로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인물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이 되게 서로 공감하고 어려움을 토로해내고 거기서 위안을 받는 삼총사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호두조차도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어떤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꿈에 대한 도전 의식을 작게나마 계속해서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면들이 그 호두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끝나면 폐기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음식들을 만들어서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고 되게 기뻐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물론 서사 자체에서는 호두가 이 음식 요리를 통해서
어떤 꿈을 펼쳐간다라는 메시지 자체와 이야기의 플롯은 없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 세 명의 삼총사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도전해보고 계속해서 꿈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는 속한 인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감독님은 이 세 캐릭터가 워낙 같이 막 주고받으면서 이끌어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캐릭터의 성격을 어떻게 맞출 건지 각각을 어떻게 그려낼 건지 합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캐릭터 설계했을 때 요즘 청년들의 이슈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각자의 그 청년들의 이슈를 담을 때 굉장히 다른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지랑 호두가 굉장히 좀 다른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캐릭터를 설계하다 보면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나름이잖아요. 작가의 네. 색깔이. 근데 사실 저는 호두의 성격이 조금 없는 편이었어요. 쓰면서 호두 캐릭터를 이렇게 쓰면서 되게 좀 위안을 얻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실 호두가 이제 사실 호두 캐릭터도 나름의 슬픔이 있죠. 왜냐면은 취업도 포기하고 그냥 아이, 나 있는 대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래라고 하는 캐릭터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 따뜻한 그쵸. 감성 이런 걸 잃지 않고 살아가고 그때그때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도 쓰면서도 되게 좋았고 그런 지점들은 이제 호두로서 살리고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게 워낙 배우님이 사실 그 호두로서 보여주는 어떤 청소년의 표정 같은 거는 시나리오에 그게 아주 자세히 다 나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컬러풀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배우님한테서 나오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어서 호두랑 실제 성격이랑 비슷하냐고 물어보신 거라서 제가 나갈까요? 감독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영화 되기 전에 승현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된 상태였어요. 된 상태여서 되게 많은 후보의 남자 배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캐스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주눅 들어도 좀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네. 거니까. 그리고 조금 이 영화의 전체적인 가볍고 따뜻하고 좀 약간의 이렇게 유치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약간 몸개그가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현 씨랑 같이 있을 때 연인처럼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느낌보다는 좀 우정에 대한 느낌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현목 씨가 딱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현목 씨에 대해서 사실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보거나 연기를 할 때 주눅 들어도 그렇게 약간 오그라드는 오징어 오그라드는 연기를 하는데도 너무 자연스러웠고 인터뷰할 때 굉장히 친절하고 따스한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면 지금 호두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냥 호두에 비해서 굉장히 지적이고 네, 굉장히 논리적인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날카롭고 네, 그래서 또 호두랑은 다른 이렇게 지적이고 논리적인 면도 있구나. 근데 공통점은 되게 따뜻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니 호두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거기다가 세 가지 장점을 더한다니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날카롭기까지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다들 많이 아직 못 알아보고 계시네요. 그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가 생각해도 너무 100% 부합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나오는 연기하는 장면 모니터링을 하시고 늘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부분이 허리 좀 펴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그 구부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부정하면서 모태 찌질 같은 게 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게 호두가 가져야 할 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눅들 그 내에서 그 예지와의 어떤 그 케미는 약간의 로맨스적인 기류는 흐르지 않고 최대한 플롯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들에 아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늘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이미지에 잘 맞는 와중에 현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무시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날카로워져야겠다. 좀 지적여져서 내가 좀 똑똑한 그런 거를 자꾸 내뿜어야지 내가 정말로 구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를 알아주겠구나. 이런 그런 반대 심리에 의해서 좀 진지해졌나요? 네. 너무 날카로워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이 영화의 코미디적인 부분을 즐기는 데 있어서 배우님 표정을 보는 맛이 한 적어도 30-4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영화, 작품, 드라마 하셨지만 이렇게 되게 그 배우님도 영화를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은 작품이 있나 이렇게 느끼신 맞아요.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그 저는 제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표정에 대한 네네. 자신이 있었는데 오. 그런 기회가 없었고 있어도 늘 어떤 좀 이제 규제를 당했었죠. 절제되는 절제. 걸 해야 되니까. 네네. 규제. 네. 뉴스를 많이 보죠. 네. 절제를 많이 당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저의 그런 특성을 잘 아시고 그 애초에 이제 이 시나리오 내에서 호두가 충분히 했을 법한 어떤 행동의 개연성들을 많이 애초에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감독님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막 했더니 하면서 이제 늘 이렇게 하고 자 컷 오케이 하면 이제 감독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오케이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케이신가 한데 감독님은 항상 이렇게 보고 모니터 보시다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오케이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서. 늘 항상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지켜드려 주시면서 그래서 확실히 감독님께서 먼저 이 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마음대로 펼쳐봐라. 그리고 정말로 충분히 중간중간에서도 그 적정선을 늘 항상 디렉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과한 게 아니고 충분히 스토리 내에 지금 녹아가는 식으로 우리가 씬을 구성해 가고 있구나 이런 또 안심도 있었고요. 배우님께 그런 심정이셨어요? 사실- 마음껏 펼쳐라. 지금 현목 씨가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언제나 저예산 영화라는 거는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타협을 해야 되는 되게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컷들이 너무 많고 막 준비가 안 된 게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막 곤란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디렉션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되게 많았는데 애초에 현목 씨나 승현 씨나 그 외에 많은 배우들께서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에 대한 일관성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특별히 디렉션하지 않아도 스스로 끌고 가시는 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정신 나갔을 때 오히려 우리 현목 씨를 믿으면서 간 적도 있었고 해서 저는 사실 오히려 그 캐릭터를 잘 잡아주고 또 재치 있게 해준 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오늘 GV의 흐름을 이런 느낌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 수연 누나랑 승범이 없다. 내 위주다. 감사합니다. 네. 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맞아요. 잊지 말아요. 자기 자랑도 잘하고. 날카롭고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아까 이 영화가 드러내고 있는 어떤 청년들의 현실 같은 것들이 너무 공감이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감을 하셨네요. 계속해서 박구님 질문 중에 훑어보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그 폐기 음식 먹고 생활하는 장면이 진짜 20대 초반에 자신의 경험을 보는 듯 하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 김현목 배우님께서는 20대 하면 생각나는 약간 청춘의 어떤 그런 힘듦을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그런 기억 있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야간 알바라고 하면은 편의점 알바는 해본 적이 없고 커피빈 알바를 한 3년간 대학교 다니면서 진짜요? 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집 가까운데 또 야간 알바 하면은 이제 1.5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커피빈 이제 알바 팀 멤버들한테는 항상 음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야간 할 때는 이제 음료를 이렇게 무한히 약간 불법일 것 같긴 한데 커피는 알리지 않는 네네네 이제 대기업이니까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말하면서 기억나는 부분은 그나마 호두가 쇼미더고스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 양식의 패턴들이 지금의 제가 딱 그 커피빈 알바했을 때랑 좀 비슷했던 게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즐겨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다른 전공을 하면서 내심
도전은 막상 못 해보고 왜냐면 이게 막상 정말 주변 친구들은 야 너 잘해 근데 정말 전문가 앞에 가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자신이 없어질까봐 늘 용기 있는 도전을 하지 못하는데 기회만을 엿보고 있어가지고 그 그 커피빈 알바를 할 때 홀 청소를 할 때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는데 저 뮤지컬을 아시겠지만. 네, 그럼 노래를 불러주실 필요는 없지만 네. 어떤 노래를 그때 즐겨보셨어요? 뮤지컬 넘버를. 뮤지컬 넘버를 네. 불러주셨어요? 우와.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큰 공간에서 이 아주 우렁차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커피빈 알바를 중간에 그렇게 누차 그만둘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그 공간 때문에. 어머. 네. 무료 음료도 아니고 심지어 네. 홀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시간대. 뭐 무료 음료도 이제 맞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또 기억이 나중에 납니다. 커피빈이 알려주면 너무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탑 10에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매출이. 네, 진짜. 매출 탑 10이면 뭐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저 그거 궁금한데 감독님 이게 그러면 그 집에 관한 이야기기도 해서 그 호두가 살고 있는 집이 메인 공간이긴 한데 그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공간이 또 호두가 일하는 편의점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편의점이 알바의 공간뿐만 아니라 휴식과 회복과 막 이 우정과 이 모든 공간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호두가 카페에서 일을 했으면 카페에서 그러고 있었을 거고 막 되게 그 일하는 장소마다 달라졌을 텐데 편의점이란 공간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청년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두 캐릭터가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의점 조끼를 입고서 하는 게 뭔가 호두 캐릭터에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찌질함이나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네, 그리고 왠지 예지랑 호두는 카페에서 이렇게 마시기보다는 편의점에서 더 싼 음료수를 마시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예산이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랑 편의점을 메인 공간으로 잡아가지고 근데 의외로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되게 있더라고요. 다채롭게 나오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재밌었어요. 사실 편의점도 한국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공간인데 이 영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느낌으로 보여준 그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 질문이랑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오늘 사실 그 선물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해주신 분, 호명해드린 박구님을 포함해서 한 분 더는 배우님들과 감독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인 포스터 드릴 거고요. 그리고 4분 더 해가지고 뒤에 4분은 A3 그 크기의 야광 포스터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인에는 승현 누나 사인도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받으시는 거. 실망하실까봐. 오늘 자신감 있게 할까요? 동무대로 나가기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저 이것도 되게 세심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배우님. 김관철님께서 카라 팬이신데 현목수 배우님 인스타그램에 마음이 움직여서 일산에서 재택을 하시다가 날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카라 팬이셔서 한승연 배우님을 보러 이 영화를 많이 접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보다가 정은목 배우님한테 김현목 배우님한테 정이 들어버리셨대요. 이 정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국제영화제에도 오셨고 많이 올라오셨는데 이게 사실 이 정말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후반에 나타나는 이 영화의 어떤 사연 중에 보면 진짜 이게 여성 범죄와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복선처럼 그 사건의 실마리로 던져지는 것이 아기 인형, 조그만 아기 인형인데 그래서 그걸로 표현하신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오브제로 생각하셨는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되게 그 집을 꾸며놓은 것도 그렇고 공간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되게 아기자기한 색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만의 어떤 미장센이나 미술적인 컨셉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배우님 질문이 뒤에 있는 거 추려도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몇 분 얼굴이 되게 다시 익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너무 좋은 글들 써주신 분한테는 제가 댓글 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달아드렸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 보여주셨네요. 그리고 사실 부천에서는 저희가 부천이랑 세심하게 보시면은 지금 버전이랑 사운드가 좀 달라요. 저희가 사운드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한번 또 바꿨었거든요. 이런 거를 또 눈치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얘기를 나눠보면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또 지부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뿌띠 공포라고. 그러니까 저의 뿌띠 공포. 약간 귀엽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뭐 영화하면서 많은 작품을 찍진 않았지만 좀 진지한 영화 작업들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끔찍하게 하는 게 되게 지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저한테 약간의 숨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좀 작품이기도 했어요. 쓰면서도. 그래서 얘네가 무섭게 하기보다는 무서운 게 위주가 아니라 점점 얘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친구들이 성취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좀 더 사랑스럽고 귀여운 면에 치중하게 됐고요. 또 그에 맞춰서 이제 미술이나 이제 소품들도 너무 칙칙하지 않고 좀 약간의 파스텔 톤의 미술도 느껴지실 거예요. 또 배우의 색감에 맞춰가지고 좀 했거든요. 그리고 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의상도 그래서 처음에는 더 핑크색, 블루색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점점 얘네가 진지해질수록 무채색의 옷감으로 또 가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 와중에도 막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영화 보시면 익숙한 설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공포 영화의 클리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클리셰들을 마냥 진지한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좀 귀엽게 좀 변주를 해보고자 하는 느낌에서 아기 같은 설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기 인형으로 일부러 더 공포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인형들 딱 나왔을 때 뭔가 의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이용을 하면서 인형의 눈 아래 이제 있는 그런 카메라,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설정을 넣어봤어요. 네. 이거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은 되게 의미심장한데 이 영화의 처음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이걸 처음 접하시고 이 호두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점에서 배우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싶으셨는지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날카롭게 좀 부탁드립니다. 두통날 것 같고요. 그 시놉시스를 읽었을 때의 이제 입장은 연기자 입장에서 사실은 그 텍스트 자체만으로도 어떤 전달되는 일종의 영상의 재미들이 확 올 때와 안 올 때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려질 때. 네. 근데 아무래도 쇼미더 고스트가 취하고 있는 장르 자체가 코미디와 공포라는 두 가지를 다 배합하고 있는 선 내에서 결국에 어떤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는 이면에 깔려 있대 어찌 됐든 이 영상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의 오락 영화 혹은 그 이상의 재미로서도 잘 이 시퀀스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쉬움이 없었다는 게 이 영화 자체가 취하려고 하는 장르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부분들이 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연기자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많은 요소들을 한껏 끼를 부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도 되게 컸던 것 같고요. 호두라는 인물 자체는 뭐 아까 앞에서 답변 드렸던 거와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삼총사가 가지고 있는 그 청춘의 특성들이 결국 예지 호두 기두로 다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 인물이 하나의 인물로 통일되긴 하거든요. 그 호두가 가지고 있는 고스펙임에도 사회적 굴레를 하나 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루저인 양, 자기의 실패인 양 취급하는 부분들 호두처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지만 과연 정말로 이 사람이 긍정적일 수가 있는지 혹은 이게 만들어진 긍정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요리를 취미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게 과연 정말 취미인지 아니면 더 많은 퀘스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취미라고 끝맺음 짓는 건지 혹은 기두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과의 싸움에서의 우리가 흔히 겪는 갈등들. 그리고 뭐 이제 영화는 다 보셨으니까 이제 그 옆집 남자의 공시생이 이제 5급이라는 행시를 합격했다라고 하는 순간 예지와 호두가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한없이 누그러뜨리면서 야 하면서 한 번에 어떤 이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만사오케이를 해버리는 우리들의 특성들이 청춘들이 요구하고자 하고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과 현 상황에서 청춘들이 겪는 문제점이 되게 딱 이렇게 합일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단순히 호두라는 한 인물 자체보다는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좀 웃고게 아니, 네, 우와. 같다. 좀 날카로우나요? 지적이에요. 논문으로 이제 약간 영화 보고 리포트 쓰시는 것 같은 그런. 저는 이제 현목 씨한테 시나리오를 이제 드리고 나서 현목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날카롭게 시나리오를 봐준 거예요. 진짜요? 네, 저보다 더 날카롭게 우와. 봐주고 특히 병재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해줄 때 되게 고맙더라고요. 옆집 남자.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진짜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냥 1차원적인 병재가 아니라 뭔가 좀 복합적인 그 인물이지 사람의- 않는가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 되게 그게 고마웠어요. 그때 어떤 맞아, 일이었어요? 병제인데도 주업이랬구나. 직업배우. 배우님이 병제를 그리는 방식이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병제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그 판단에 있어서 좀 오류를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에 이 칼빵을 하고서도 나 다 괜찮았는데 왜 그래? 그치. 괜찮잖아. 그냥 너네들 막 모른 척하면 나 아주 좋은 코스 밟아서 명예 있는 일 하면서 앞으로는 착하게 살 거야. 그렇게 발언하는 그 자체의 발화의 순간이 마치 지난 한 과거는 충분히 무마될 수 있는 것 마냥.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은 다 필요 없고 지금 나라에서 사회에서 추앙하는 5급 혹은 좋은 직업을 나는 일단 패스하면은 그조차도 모든 관문들이 다 패스되기 때문에 상관없어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단순히 병제만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충분히 여기저기서 배워오고 들어왔던 하나의 명제였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진짜 감독님께서 그 캐릭터가 어쨌든 여기서는 악당인 건데 그 악당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어떤 가치관에서 그렇게 한 건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시커쓴 거잖아요. 그 대사 자체가. 근데 거기에 감독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 뭐 구구절절하지 않지만 진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 사회적 관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다 성과를 이루고 목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버리고 다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좀 부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그거 하나 진짜 관문 넘으면 다 만사 오케이지 그런 사람이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치는 것 같은 문화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서 저는 그 관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김일목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은혜를 받는 목사님으로 나갔을 때도 출석 체크나 오늘 수강하시고 네. 해야 되니까 네네 이게 질문이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박구님께 그 사인포스터 드리고 그리고 그 김관철님께도 사인포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그 여기 도와주시는 분한테 인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송유나님의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창문에서 나는 소리가 그 몰카를 당한 그 소녀의 그 환각인지 실제로 옆집 남자가 뭔가를 두드린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물어보셨고 그 지금 화제의 칼빵 장면 칼 맞으시는 장면을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뭐 이런 찍으실 때 재밌는 일이나 기억에 남는 점 있으면 부탁드린다. 그 두드리는 소리는 후반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반부? 그거는 사실 그 병제 환각 쪽이 가까워요. 왜냐면은 얘도 나름대로 나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얘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하나의 묘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면도 사실
제가 뭐 표현을 잘 못했지만 이 안에 이제 죄책감이 형상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영 같은 이런 느낌이었고요. 칼집 맞는 장면은 사실 저희가 그날 찍어야 되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찍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목 씨가 디렉션 없이도 너무 연기를 잘해줬어요. 그리고 실제 병재 역을 맡았던 그 주역 배우님이라는 분도 되게 진지하게 연기를 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대사 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갖고 저랑 밥 못 먹고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하면서 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대사니까. 네, 나온 부분인데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병재가 칼침을 났을 때 거의 그때 상황은 호두가 거의 중상을 입을 분위기인데 그 뒤에 아야 이 정도는 너무 약하지 않냐. 저는 막 반성합니다. 근데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잖아 해서 예지의 그때 울음소리가 터뜨리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반전이 필요한데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영화 중간중간 아주 많긴 해요. 그러면 지금 김영옥 배우님께서 그 부상의 깊이와 정도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 이제 그때 그 칼침이라는 거는 원래 상당히 그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병재는 우발적인 일종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 이렇게 했는데 깊게 안 찔렸다. 어떤 사람의 이 근지를 뚫는다는 거는 되게 어렵다. 전문용어. 칼 자체가 아마 집에서 삼겹살 자를 때 그냥 썼던 그 되게 무디였을 거거든요. 킬러가 아니었고. 네, 자취하는 남자들 뭐 다 한 10년씩 쓰고 있는 그런 무딘 칼이다. 갈지 않을까요? 네,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상 이후에 요즘 이제 잘 보면 약간 아쿠아밴드 같은 거 이제 붙인 거거든요. 아쿠아밴드 하면 이제 밤수에도 이제 타보라고 하니까 치료가 이제 빨리 됐을 것이다. 의료품의 도움을 받았다.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부급자 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캐릭터 저의 정당화는 캐릭터 설정상 호두는 되게 단단한 아이다. 단단하다. 금방 살이 붙는다. 이런 자기 위안을 삼아. 호두 근육. 네, 호두 같은 근육을 단단한, 갖고 있는 네. 사람이다. 헬로이드성 재질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잘 바로 이렇게 딱. 그렇구나. 견과류 같은 근육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 견과류 같은 근육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근데 이것도 재밌었는데 저도 예를 들면 사실 진짜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예지랑 호두가 그 성적인 긴장감이 진짜 없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영화에서 그냥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같이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설정을 밀어붙일 때 약간 너무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장면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P점이라고 하신 분께서 그게 같이 산다는 선택지를 고르는 걸로 넘어가는데 이 영화가 되게 다른 어떤 작품보다 되게 그게 자연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아마 근데 그걸 시나리오 쓰면서 누구보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사실 그 장면들을 어떤 이유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거를. 근데 영화를 보면 되게 기술적으로 거기서 1,500만 원 얘기 나오고 그리고 예지의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되게 뚜벅뚜벅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점이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그 3인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남녀 성비도 그 사람들을 예지가 여자고 나머지 둘이 남자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부분에서 남자일 필요는 없거든요. 꼭. 그래서 그거를 그런 성비로 맞추신 이유도 궁금하시다고.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영화가 제가 생각하는 면은 연대가 되게 강했어요. 우정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사랑보다도 우리가 뭐 남녀 이걸 떠나서 우정으로서 함께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 남녀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애초에 드라마 파일럿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짧은 드라마라고 그냥 시리즈로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년지기 친구의 그 사연들을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것 때문에 좀 전사가 많아야지 이제 푸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설정도 이제 같이 갔고요. 중요한 근데 제가 시리즈로 하더라도 둘을 연애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호두랑 예지를. 우정의 얘기. 그래서 우정을 중시하다고. 아니 근데 왜 다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우정인 척 시작해서 결국 같이 살다가 사랑으로 끝나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좀 약간 지겹거든요. 그런 게. 지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끝까지 표정은 안 그러던데. 네. 아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저처럼 공격성 제로 같은 그런 사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시리즈로 하면 예지랑 호두가 아니라 기두랑 호두를 엮어줄까 이런 생각을 우와. 충분히 그게 더 개연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구나. 왜냐면은 저는 좀 약간 소수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 면이 좀 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두나 기두에 대해서 열려놓은 상태였어요. 꼭 진짜? 이성간의 그 연애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두랑 더 연결되지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캐릭터. 아니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그 타당할 수도 있겠다. 예지랑 20년직인데 성적인 그런 게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음식 내밀 때 뭔가 묘하지 않았나요? 호두가 기두한테 어떠세요? 아니 확실히 저 성대모사 하시는 거 예지한테 줄 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음식 맞아요. 자체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한 건 아니었지만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아, 썼어요. 우와. 그 보고 싶네요. 그거 되게. 뒤돌아보더라. 아, 이제 제가 우리 또 아시는 분은 계시겠죠. 그래서 예지와 쌍두마차 해가지고 네. 기두호두. 맞아요. 그렇구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라마 얘기도 나온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 이 쇼미더고스트 최고라고 하신 아이디님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소년의 표정 연기도 그렇고 되게 호두 캐릭터가 유독 더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래서 진짜 영화 보고 있으면 강아지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래서 뭐 냄새 맡는 장면에 어떠니 그 진짜 약간 그 스누피 같은 애들이 움직일 때 보면 어깨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 그런 거 할 때 그런 캐릭터의 움직임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하신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제 보기에는 이래도 늘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자세가 기본 근력이 없으면은 그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싱크대도 막 한 방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렵거든요, 사실. 코어 근육. 네, 코어 근육. 코어 근육. 네. 뭐 근데 맞죠. 이거 진짜 상의 탈의신 다 이제 보셨으니까 항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감독님. 저는 사실 그 냄새 맡는 장면들 찍을 때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감독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주니까 너무 그 좋더라고요. 한승환 배우님이 다리 이렇게 쫙 뻗고 그거 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그게 있었어요? 동작이? 그건 있죠. 있었어요. 발냄새를 맡는 건 있었는데 역시 승현 씨는 다르더라고요. 이 다리를 뻗을 때 맞아. 그게 맞아. 약간 발레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고 맞아. 전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는 건 있는데 그렇게 우아하게 다리를 뻗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저는 너무 만족했죠. 그 동작 안무 같은 그 동작은 어떻게 짜신 거예요? 배우님들끼리 맞추신 거예요? 찍으면서 그냥? 발냄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테이블 리딩도 하고 그 이제 바디 액팅도 같이 리허설을 많이 했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테이블을 두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카메라 세팅할 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길다. 그 누나가 하시기에 좀 불편하겠다. 근데 웬걸 그냥 누나가 거기서 그냥 바로 올려서 이렇게 제가 와 다르구나 역시. 달라요. 놀랬었어요. 그렇구나. 기억난다 진짜. 그 동작이 있기 때문에 리액션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씬이었군요. 아니 여기 정말 그 배우님에 대한 상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송윤아님께서 정말 싱크대에 되게 쉽게 올라가셔서 운동신경에 감탄했다. 진짜 보여드릴까요? 좀 잘한. 오늘 여러분 놀랍니다. 그리고 호구라는 아이디 쓰신 분께서 현목 배우님 날카롭고 지적이고 다 하시는 거 맞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송윤아님께서 이어서 그 아저씨 귀신의 그 마지막 장면 나오는 것도 이 영화만의 되게 그 정말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짜여 있는 어떤 재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편의 아저씨를 이렇게 좀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끌어갈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 편의점 귀신 설정을 한 거는 뭐였냐면 호두랑 예지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타고난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또 설정 중에 하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시리즈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했는데 이거를 또 제가 장편으로 결심했던 계기 하나가 얘네가 막판에 우리 하면 어떨까 이것만으로도 완결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우리 이거 하면 어떨까 이것만으로도 얘네 정말 성장의 결말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제 안에서 완결은 된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영화는 또 성장 영화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한 중반까지는 정말 되게 아기자기한 코미디로서의 어떤 힘을 갖고 발휘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이제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뒤에는 되게 진지하게 감독님이 어떤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지가 나타나는 그런 공포나 스릴러 쪽으로 더 가는데 그 감독님이 그 전에는 진지한 걸 하셨지만 코미디도 되게 잘 짜신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감독님이 코미디의 어떤 기법으로 반복과 변주를 되게 잘 쓰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예지랑 호두가 그 새로운 세입자 찾으려고 그 3번의 그걸 할 때도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다 다른 변주가 있어서 그걸 그래서 웃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이 이어질 때 감독님께서 그 둘이 어떤 반복되고 변주되는 상황들을 되게 많이 잘 써서 코미디로 웃음을 터뜨리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기획 아니면 구상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처음 코미디 해보니까 정말 무섭게 하는 것도 힘들고 웃기게 하는 것도 진짜 힘들구나 이걸 알았고요. 제가 이제 코미디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배우님들의 그 호흡이나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세입자에서 신발 이러는 장면도 우리 현목 씨가 아니라 다른 배우였으면은 더 막 썰렁하거나 재미없거나 이랬을 텐데 확실히 코미디 연기는 특히 우리 배우들께서 채워주시는 게 많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장면마다 배우님께서는 이 코미디는 반복과 변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디테일들을 또 다르게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다 계획에 서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 하고 보는 게 좀 크고요. 하면서도 약간 그런 건 있죠. 늘 걱정하는 거는 이게 우리끼리는 확실히 재밌다. 그래, 맞아. 이게 이제 스크린을 뚫고 전달될지는 그건 진짜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것이야말로 두려움이죠. 네. 그래도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디테일들은 다 있었어요. 변주의 디테일들, 시나리오에. 애초에 반복을 많이 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예산의 문제기도 했고 너무 많이 변형이 되면 또 이제 이동이 많아지면 안 돼서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아이디어구나 일종의.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성장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가 같은 상황이지만 달라지는 인물의 뭐 감정과 변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주를 좀 많이 했죠. 저는 근데 그런 아이디어, 기획 같은 것들이 영화에 그래도 일관되게 잘 녹아 있어서 개성이 서 있는 영화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피정님께서 또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이 지방령이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소희가 예지한테 빙의 되어서 집 밖에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옆집 남자의 집에도 나타나고 집 밖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몸을 빌리고 목소리를 빌려서 뭘 처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 목소리로 물어보게 되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출하신 부분도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그죠? 너무 잘 봐주셨어요. 사실 공포 영화에서 빙의 장면이 되게 많은데 빙의는 나를 잃어버리고 뭔가 씌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소희가 세입자들도 계속 내쫓는 이유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없으니까 내쫓은 거거든요. 그나마 근데 얘는 엉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놀라기까지 하니까 얘네한테 몸을 빌어서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설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짰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각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잠시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빙의를 좀 색다르게 제가 좀 설정한 것도 있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오늘 다 수준이 다 네. 날카롭고 지적이고 역시 논리적인 분들만 오셨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 진짜 제가 어떤 지적인 거를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어,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다 신입분들이십니다. 공기 자체가 지적이에요. 네. 이 회사의 공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P점님께서 이 장면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진짜 호두가 예지한테 되게 뭐라 그럴까 항상 예지가 상황을 이끌면 호두가 따라가는 것만 같다고 느껴졌는데 이 친구가 같이 보낸 20년이 단순히 그렇게만 흘러온 사이가 아니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그 예지와 호두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옆집 남자를 잡겠다고 막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그 예지가 뿔뿔이 흩어져서 해야 되는데 혼자 가야 되니까 호두가 너 집에 가 있으라고 위험하다고 얘기해 줄 때 근데 딱 그때 예지가 아는 것 같아. 호두가 평소랑 다른 모드로 들어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호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거든요. 배우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또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시나리오의 인물들을 되게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큰 틀에서는 삼총사가 연대를 이룬다. 그게 큰 플롯은 맞지만 그게 한없이 단편적으로 고정된 채 이야기가 진행해 나가느냐. 그 이후에 각 인물들이 처한 상황 내에서 충분히 이면적인 모습들을 어떻게라도 짧은 씬 내에서 어필을 해볼 수 있느냐가 정말 큰 차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호두를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느껴가지고 깊이 맞아요. 인물의 깊이가 살렸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두의 장면 중에 두 장면이 위험하니까 집에 가 이런 장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엉성하고 막 찌질한 척하고 오히려 그래. 되게 그릇이 되게 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신인데 디테일하게 연기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게 다 담겨 있었고 또 다음으로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호두가 울고 있는 예지한테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디렉션을 제대로 못 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목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그걸 편집하면서 되게 짠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찍었구나 할 정도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두 장면이 저한테는 우리 김현목 배우의 굉장히 디테일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겠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하면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우들이 잡고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감정을 채워주니까. 승현 씨도 그렇고 우리 현목 씨도 그렇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아기자기한 걸로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곱씹을수록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문을 잠그고 1시간을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 너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빨리 갔어. 솔직히 빨리 갔죠. 그죠? 아니 우리가 막 3, 40분 하다가 1시간 하면 너무 길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1시간 간지 모르겠죠 여러분. 역시. 너무 재밌는 진짜 그래서 김현목 배우님 내일 생일이시군요. 또 뭐. 왜 2시간 남았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끝내기로 해요. 케이크 괜찮은데. 자, 그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현목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뜻깊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 작년 제 생일날 리딩이었죠.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됐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제 부랴부랴 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리딩이니까 이제 좀 어색한 사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리딩만 하고 끝나야겠지. 근데 웬걸 그 어색한 기류 내에서도 감독님께서 그 호두 과자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진짜. 네. 그분도 디테일하시구나. 그 파리바게트 잽싸게 사가지고 제가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금방 사셨구나 좀 느껴지긴 했어요. 바로 있더라고요. 다. 파리바게트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쇼미더 고스트와 저와의 어떤 이 인연이 제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와. 더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만나길 너무 잘했네요. 그죠? 네.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 막 이럴 텐데 이렇게 또 와주시고 같이 참여해주시고 소통해주셔가지고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드릴 말씀 계속 감사합니다밖에 없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끝나고 가실 때 그 포스터 받으실 분들 아이디 적어드렸거든요.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뜻깊은 시간을 저한테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추석 연휴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